자,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문제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 자, 그러면 2니까 머릿속에 요 그림 떠야 되고. 그 다음에 f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gx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일단은 범위 안에 x부터 x 플러스 1까지니까 부정적분이구나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야 되고, 부정적분이니까,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찰한다. 우리가 요거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 패시브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뭐 2x나 3x 돼 있거나, 마이너스 x 돼 있거나, 뭐 x 제곱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관찰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거는 관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제곱일 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했을 때 이게 뭐 지금 자세하게 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 아닌 애들이 되면은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는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게 문제에서 의미를 줬을 거라고. 1 넣고 2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넣 제곱 세제곱일 때 다항함수일 때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약계수가 분류하기보다는 3 이상 1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그냥 x가 개수가 1이 아닐 땐 뽑는 그쵸, 거예요. 그쵸. 1차이면서 개수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완벽하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입하고 미분해야 되는데 보통 대입하는 애들은 어떤 애를 대입했냐면 0 되는 애들을 대입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x에다 얼마를 넣어야 0이 되냐? 근데 얘는 항상 1 차이 나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는 애들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입하는 애들이 안 보인다면 미분을 해야겠지. 자, 근데 여기서 미분을 하기에 주저하는 이유. 보통 학생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를 미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미분을 하냐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절대값은 분명히 구간에 따라서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gx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부터 x까지 ft dt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g2는 0이고, 자, 이런 거 너무 쉽고, g 프라임 x는 선생님 fx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갑자기 절대값이 생기니까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야. 이거 구간에 따라서 바뀌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임의로 그냥 그리면 되죠. 생각이 깊어지니까 임의로 그리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지금 fx에 대해서 지금 1과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을 준 건데 임의로 우리가 그릴 수 있나? 근데 그러니까 응, 이렇게 응, 그리면 그러니까 음, 괜찮아. 그러니까 응. 잠깐만요.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막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론상 응. 애초에 그러니까 1, 4가 애초에 그 올리는 지점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극소값이라는 것 자체가 1, 저거거든. 4가 올린다고? 그러니까 1, 4가 그러니까 근인 거죠. 2차 함수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왜냐면 기존의 함수를 절대값을 취해서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한 함수는 나는 기존의 함수의 어떤 특성이 적어도 엄청나게 변화돼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얘는 이 미분하는 것을 뭐 때문에 어려워한다. 그 얘기부터 시작했었죠. 자, 절대값 된 것 때문에 어려워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절대값 된 거 요 자체를, 절대값 된 거 자체를 우리가 HT라고 하면, 어쨌든 이 친구는 라지 HT, 얘를 부정적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x까지니까 그냥 라지 hx에서 라지 h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 날아가고 얘는 다시 원래 모양대로 올 테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함수 하나를 딱 놓고 해도 괜찮긴 해요. 근데 어차피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겠구나. 적어도 지금 여기 요 시간에 x만 없으면 변수 분리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t에 관한 함수니까 우리가 원래 하듯이 해도 된다. 요거를 먼저 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절대값이 나왔을 때 별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미분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미분을 하는 모양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값 ft 자체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ht 이렇게 놨을 때 결국 이거는 아까 선생님 말한 원리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ht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x부터 x 플러스 1까지가 지금 여기서 gx가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요게 h의 x 플러스 1에서 h의 x를 빼는 거니까 얘를 미분했다는 것은 얘를 똑같이 미분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h의 x 플러스 1에서 hx를 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게 개수가 1이 아닌 것들은 속미분을 해야 돼서 뭔가 다른 게 튀어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관찰을 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했더니 여기 EX였어. 자, 이런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HEX에 곱하기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단순히 X만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관찰한다는 옵션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개수 1이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는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거를? 그러면 hx,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ht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바로 x 플러스 1 넣은 거에서 x를 넣은 걸 빼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f의 x 플러스 1에서 뭘 뺍니까? 절대값 f의 x를 빼는 거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x, 즉 gx의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g'x는 자, 아까 했던 이 친구를 가지고 여기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 왜 구했지? 도함수 왜 구하죠? 도함수를 왜 구해요? 더함수를 어, 그래야 개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맞는 나 말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응, 그러니까 저 함수가 극소값이 1사인데 응, 극소값이라는 것 자체가 응, 주변보다 작아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G1 넣었을 때 저가 0이어야 되고 G4 응, 넣었을 때 저가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응. 개형을 찾을 수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 봐야 되는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얘를 1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얘를 4를 넣었을 때가 g'x가 0 된다는 겁니다. g'x가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G'1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G F의 절대값이가 G1이랑 절대값 2 같다. 빼기 F의 절대값 1이 네, 같다. 는 0 되니까 같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G'4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서 5,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F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f의 x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시로 우리가 그린다고 했을 때 물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위에 떠 있는 것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없애고 저기 떠 있는 것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떠 있으면 여기다 절대값을 해봤자 어차피 그대로겠죠. 그럼 물어볼게. F1이랑 F2랑 같대.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함수값이 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F4랑 F5랑 같겠죠. 왜냐면 함수값 다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차 함수의 특성상 함수값이 같다는 건 가운데 축이 있다는 건데 축이다. 네, 그렇죠. 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얘가 붙어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땡이니까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체크하고 가시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런 가라앉은 상태에서 얘가 절대값을 딱 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내려가다가 뒤집혔고 뒤집히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fx 그래프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절대값 f1과 절대값 f2가 똑같고요.
절대값 F4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아요? 절대값 F5가 똑같죠.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함수 값이 똑같은 거니까 뭔가 이렇게 함수 값 라인을 딱 그렸을 때, 자, 근데 이거 두 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아, 요 점과 요 점이 뭐 1과 2일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요 점과 요 점이 1과 2일 수 있지 않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좀 답 나온 거 아니야? 아, 근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여기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아, 중요하다니까? 너 여기서 직관으로 아마 알겠지? 여기가 1, 2, 여기가 4, 5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한 번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공부할 때는 확실히 다 알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애들한테 질문하는 건 뭐냐면 자, 1, 2랑 같아요. 그 다음에 4, 5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의 위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데서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같을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같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 자, 1 넣었을 때와 2 넣었을 때가 같고, 4 넣었을 때와 5 넣었을 때가 같다는 것이, 지금 아마 머릿속에 그 생각할 텐데, 왜 여기가 꼭 1, 2고 여기가 4, 5가 돼야 될까? 왜냐면, 응, 그니까, 저렇게 안 갖고 잘 응, 들어서 1, 2가 응, 저 중앙에 박혀 있다는 응, 거지. 응. 그렇게 하면 왜 안 돼? 예를 들어서 항상 반론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 높이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1과 2고 근데 그, 아마 시험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바로 1, 2, 4, 5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특이점이니까. 특이점이니까 바로 해서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왜 여기가 1, 2가 4, 5랑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냐? 이거를 다른 높이에 있으면, 네. 그, 그리고 왜 꼭 이렇게 끼어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되냐? 자, 10초. 자,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줄 건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극소가 연속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니? 안 되죠. 극소와 극소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극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x는 1과 x는 4에서 뭘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극소를 갖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1과 4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것은 극소와 극소 사이에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G'이 0 되는 지점,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아, 그, 극값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요렇게 놨어요. 자, 이건 무슨 막대기냐면 요거 사이의 길이가 1짜리 막대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무슨 탐지하듯이 쭉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같아지면서 그 대소 관계가 역전되는 점이 바로 그 값이 생긴 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띵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 더 커지지. 지금까지 왼쪽이 커졌다가 오른쪽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더 띵 생기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띵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이 맞았지. 1과 4에서 극소가 생긴다는 건 가운데에서 극대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 이쪽에 생기는 게 그거고 이쪽에 생기는 게 그거다. 둘 다 여기서 극소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왜, 왜 1, 2랑 4, 5가 높이가 같아야 돼요? 1, 2는 이렇게 같으면 4, 5는 이렇게 같으면 안 돼요?
대칭이잖아요.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중심을 그러니까 이차 함수 자체가 음, 그 축을 갖는 중심으로 대칭해야 되는데 음. 지금 대칭이 성립이 안 되죠. 대칭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왜냐면 여기 그러니까 1, 2 높이만 같으면 되고, 4, 5 높이만 아니죠 같으면 되고, 원함수에서 그러니까 보면 지금 1이랑 5랑 그러니까 음, 1, 2 높이랑 4, 5 높이가 왜 같아야 되죠? 1, 2만 같으면 되고, 우리가 얻은 정보는 4, 5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축을 그러니까 음. 내렸을 때 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 1과 2 사이의 간격이 1이죠. 4와 5 사이의 간격이 1이죠. 그러면 우리가 1 간격이 되면서 두 개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 마치 막대기를 여기다 얹어 놨을 때 그 막대기가 탁, 보세요. 이 막대기가 탁 들어가는 데가 그 값을 갖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자리 막대기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왜 그거 제대로 된 좋은 대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친구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 막대기가 쏙 들어가는 이 지점이요. 여기에 일자리 막대기가 쏙 들어가는 지점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데칼코마니니까요. 아까 왜 이 그림이 불가능한 그림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그래프인데 여기선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길이가 1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막대기가 들어가는 지점은 대칭성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것도 좀 너무 디테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마 시험장에서 풀 때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1, 2, 4, 5 찍 그어서 그냥 풀었을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확실히 알고 가자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선생님 뭐만 가지고 하고 있어? 절대값. fx를 절대값 취한 그래프 한 개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지? 뭘 끝났어요? 1, 2, 4, 5니까 우리가 fx의 가운데 축은 얼마다? 3이라는 걸 바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fx는 최고차항수 2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 fx 자리에다가 2에다가 x-3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1 넣은 것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은 값을 더했을 때 0이다. 그렇게 보면 되구나. 어, 그렇게 되면 뒤에 Q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저거 그냥 저거 반띵해서 넣으면 안 돼요? 어떤 걸 반띵해서 넣어요? 그럼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뒤에 Q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럼 저거 2분의 3이랑 4분의 9가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3이랑 2분의 9가 아니에요? 괜히 2분의 3이랑 2분의 9가 아니냐고? 같아지는 지점도 저 아, 절대 아니죠. 이게 직선이 아닌데요. 그러네. 이게 직선이면 똑같은 만큼 대칭으로 해서 만약에 간격이 1이면 똑같이 이건 합동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곡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Q를 따로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1이랑 F2랑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 뒤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F0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9, 2, 18, 18 빼기 5니까 바로 1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볼게. 쌤,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그리는 게 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쌤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가만히 보니까 두 개의 차의 함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차의 함수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지금 절대값 fx니까 절대값에 f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것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친구를 복붙해서 하나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고 나서, 자, 그냥 이렇게 붙이면 조금 어려우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기 초록색,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이렇게 해서 초록색, 이렇게 한번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의 x 플러스 1 자체를 뭐 한 거? 절대값 친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뭐해서 이 초록이에서 또 뭘 빼야 돼요? 이 빨간 친구를 이제 빼는 거야. 괜찮니? 자, 초록이에서 빨간 친구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차이 함수 그려봤지? 그죠? 자, 차이 함수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면, 자, 어디서 0이 됩니까? 여기서 0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0이 돼요? 여기서 0이 됩니다. 또 어디서 0이 되죠? 여기서 0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에서 뭐 빼는 거야? 초록색에서 빨간색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지금 요 구간 있지, 요 구간에. 요 구간은 초록색이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다른 색깔로 좀 해볼게. 여기서는 음수다가, 자, 잘 보세요.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지? 그러면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고? 음수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양수됩니다. 자, 그럼 부호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마영 풀이니까 뭐예요? 극소. 그 다음에 풀영마니까 극대. 그 다음에 마영 풀이니까 극소. 역시 우리 예상이랑 똑같죠. 아까는 어떻게 했지? 절대값 fx 하나만 그려서 우리가 한 칸 차이의 그 왼쪽 오른쪽 함수값을 비교하면서 갔었고, 지금은 아예 이렇게 주인공을 두 개를 따로 그려가지고 차이 함수를 그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4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fx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얻은 정보는 여기가 이제 거꾸로 여기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4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얻은 정보 F2랑 F2랑 절대값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2라는 걸 알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랑 5랑 절대값 했을 때 똑같으니까 F4랑 F5가 똑같다고 하고 이 친구는 이제 퇴장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많이들 맞췄을 텐데, 왜냐하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 문제가 대칭성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 와버려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만, 지금 첫 번째로는 절대값 fx 혼자로 그리는 거.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같이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 식의 의미. 그 다음에 왜 1, 2와 4, 5가 이게 마주보는 지점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극소와 극소 사이에 반드시 또 극대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꼭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13이었습니다.